이제 민생의 시간이 됐고 또 네, 특검의 그렇습니다. 시간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내일 아마 표결을 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네.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네, 12월 10일로 미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야 합의로 미뤄졌습니다. 자, 이거 잘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잘한 거죠. 잘했다. 왜냐하면은 28일 했으면 어저께 하고 시간이 없잖아요. 음. 지금 18명을 확보하면은 통과가 되니까 국민의힘에서 8명이 찬성을 받아야 되는데 네. 지금 아마 28일 날 계획대로 했으면은 저쪽이 8명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 기대하기 어려운데 굳이 승부수를 띄울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숙려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12월 10일로 연기가 됐는데 아주 잘했다고 봐요.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분열하고 서로 자중질환에 빠져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변수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또 물밑 작업도 좀 더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친한계 쪽에서는 한동훈을 죽이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친윤에서 맞아요. 몰아내기를 한다. 네. 이러니까 대단히 위기 의식을 느낄 거고 그러면 김건희 특검을 동의해서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하. 네, 여기서 김건희 똘똘 특검 뭉쳐요. 동의하면 예. 그쪽이 딱 되니까 본인들이 이제 살 길을 찾을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12월 10일로 연기한 거는 아주 잘했다고 보고요. 그만큼 시간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이제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검찰 탄핵이라든가 최상병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점해서 계속 하다 보면은 여론이 완전히 특검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훨씬 더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좀 벌었다고 봅니다. 충분한 시간을 벌었고 설득할 네. 수 있는 시간 또 네. 국민의힘의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서 네. 반란표가 이른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네. 보시는 건데 네, 자 지금 민주당 뭐 지도부나 아니면 민주당 의원들도 설득 작업 아니면은 뭐 여론을 좀 네.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 국회에서 좀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저도 뭐 국민의힘 친한 의원들하고 식사 약속을 좀 잡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쪽 분위기도 파악할 겸 특히 그리고, 예. 뭐 친한계 쪽 분들을 해서 좀 설득을 시킬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친한계 국민의힘 의원들은 되게 위기 의식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아르켜 줄 필요가 있죠. 특검 손자병법의 그 병법 너들 내용을 이거 안 좀- 하면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 해서 또 할 수가 있지 한동훈 않겠습니까? 특법 발의되면 저는 네. 당장 통과될 것 같거든요. 네. 국회에 올라오면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네. 어려우니까 아마 친한계들은 김건희 특검법을 동의하는 것이 네. 본인들이 살 길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 뭐 그 고양이에 몰린 쥐도 네. 문다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막 몰리고 있기 때문에 네. 한동훈 측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네, 네. 12월 10일로 표결이 미뤄졌는데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네. 이른바 이제 명태균 의혹 네. 더 나아가서는 이 오세훈 시장의 스폰서라고 불리는 네. 이 김 회장, 김 씨의 얘기도 입도 지금 거의 다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얘기가. 그러니까요. 뭐 지금 조금 전에 장면도 네. 그 압수수색 압수수색도 지금 국민의힘 당사를 맞아요. 하는 것 같은데 예, 명태균 관련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어떻습니까 상황이? 현장 한번 보여주시죠. 어떤 상황인지 지금 전달을 저한테 해주시고요. 네. 자, 예, 카톡으로 주세요.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렇게 하게 되면은 실제 네. 국민의힘 내분이 더 커지죠. 네, 불안감도 더 커지고. 네. 그래서 그대로 저렇게 하다 보면 자중질환이 더 커지지 않겠나. 자중질환이 네. 커진다. 지금 현재 당사 압수수색은 끝났다라고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사 압수수색 끝났고. 뭐 그렇게 빨리 끝내. 네, 그러니까요. 이거 뭐 하는 거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보여주기식 쇼입니까? 참 그냥 쇼 느낌이 좀 나는데.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겠죠. 뭐 예. 모든 책임을 그쪽에 일부 해서. 예. 그리고 이 해당 업무를 담당한 기획조정국 등의 사무실이 예. 국회의원회관에 별도로 위치한 탓에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이동했다. 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의 기획조정국이 없기 네. 때문에 의원회관에 있어서 그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네. 지금 국회 경내 출입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네.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도 파악 안 하고 했. 그러니까요. 당사 도대체 무작정 가서 이거 뭐 쇼한 것도 아니고 쇼하는 그러는 거죠, 날. 뭐 실제 아, 지금 이거 진짜로. 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예. 그냥 무작정 가서 우리 네.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검찰이 뭔가 좀 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당사는 여기가 아닌가벼 하고 나와서 지금 의원회관 쪽으로 가고 있다. 절차를 밟고 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의원회관 가서 어떤 압수수색 결과 내놓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이거 압수수색을 당사할 게 아니라 용산으로 가서 대통령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그럼요. 용산에 가서 휴대전화 지금 대통령과 바꿨다고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부터 네. 확보를 해야 증거인멸이 안 될 텐데 어허. 걱정이죠,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참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의원회관 가든지 바로 당사 갔다가 이게 나와서 그냥 네. 빠지는 건 뭔가라고 좀 그러니까 지금 꼬리 당황스럽습니다. 자르기식 그 압수수색 그리고 시선 돌리기식 압수수색이 아니냐라는 네.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어허. 예, 예. 근데 참.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좀 해라. 네네. 그래요. 국민들이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있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당사 얘기 나왔으니까 한동훈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 네.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진짜로 이게 그럼 네버엔딩 스토리처럼 네, 안 네. 끝나고 있어요. 네.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 가족 중에 한 명 저는 그 배우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분들이 했을 확률이 많잖아요. 일단은. 한동훈 성격에 만약에 자기 가족이 안 했으면 안 했다고 길길이 날뛰면서 한동훈 대표 성격이. 막 또 고소 고발하고 네. 조사하고 했을 텐데 아하. 본인은 안 했다고 하면서 가족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벌써 2주 3주 넘어가고 있는데 그 가족이 했을 확률이 높다. 제가 나름 우리 분석해 보면은 네. 저녁 11시경에 그걸 많이 한 것 같고 들어보니까 그리고 그 동시간대에 뭐 여러 그 가족들이 같이 일에 한 걸로 보여서는 한 사람이 한 걸로 좀 추정을 저는 해보고 있고요. 그뭐 80대인 그러니까, 뭐 장애인이나 동시에 아니면 하기 가족이 어렵잖아요. 동시에- 문구가 또 비슷한 것 같고 네, 그런 시간 걸로 정해놓고 봐서는 한 것도 아니고. 배우자분이 했을 확률이 가장 높고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만약 또 인정 사실이라 그러면 또 이거는 아주 더 발칵 뒤집을 거 아닙니까? 네, 용산에서부터 해서 네, 아마 저것은 그래요. 용산에서 그대로 두고 보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용산에서. 네, 용산과 친윤 세력들이 네. 이걸 가지고 이제 한동훈 계속 물고 몰아내기를 하겠죠. 네. 그래서 뭐 김종육 최고위원이 이게 제3차 김옥균 네. 프로젝트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기 위해서 네, 김옥균 프로젝트가 또 가동이 됐다. 그렇죠. 이런 주장까지 하는 게 친한계 모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친한계들은 그만큼 위기 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김정력 최고가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이런 언급들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친한계들은 대단히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 한동훈이 몰아내는 프로젝트가 가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 그런 것들이 세상에 더 내용까지 자세히 밝혀지면은 누가 네. 했는지까지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난번에 익심 논란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한동훈 대표한테 제로 콜라 주면서 이거 뭐 먹고 있어라. 그 뭐 사진 계속 회자가 되지만은 그런 태도를 그렇죠. 보였던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은 결국 한동훈 대표가 싫어서 네. 끌어내리는 쪽 가기 위해서 친윤계 김민전 최고위원도 회의 공개 발언 때 막 네. 들이받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최고위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로 아는데 그때 김민전 네. 최고가 막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뭐 근거를 또 네. 따지고 그러니까 사무총장은 그거 뭐 진화를 하고 완전히 진짜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네, 이게 그렇죠. 정당에서 특히 집권 여당에서
최고위원과 대표가 이렇게 싸우고 있다. 네. 글쎄요, 이게 저렇게 싸우려면 비공개 회의에서 그렇죠, 그렇죠. 싸워야 되겠지. 비공개 회의에서 예, 싸웠대요. 싸우긴 싸웠는데 네, 공개 회의 때 이렇게 싸운 건 보면 국민이 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비공개 회의 때 좀 더 제대로 싸우고 네. 공개 회의 때는 통상 이제 그렇지 않는 척하면서 뭐 그런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네. 대단히 심각하다고 보여요. 전날이 사실 이재명 대표 그렇네요. 1심 그 위증교사 판결이 사건. 네. 위증교사 나는 날이었거든요. 그날 맞아요. 아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안 싸움에 저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예. 어지간하면 주로 화력을 이재명 대표 1심 재판을 하면서 네, 국힘 이재명 입장에서는. 대표를 악마하고 이런 거에 좀 많이 네. 하잖아요. 근데 그날 저런 걸로 집안 내분을 일으키면서 하는 걸로 봐서 야, 저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고 네. 어느 한쪽이 손을 들어야 끝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쉽게 끝나지 않는 싸움이다. 네. 한 사람이 결국 손을 뭐 정치적으로 그렇죠. 죽어야 끝나는 싸움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날 저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아하. 그야말로 그렇네요. 한동훈 대표 몰아내기라든가 죽이기를 프로젝트인 김옥균 프로젝트 이번에 아마 세 번째일 것 같은데 세 번째로 가고 있습니다. 네, 거기 가동되지 않았나 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한동훈 대표도 여기서 뭐 치고 나가는 모습이 국민들한테 좀 자신의 정치력이나 리더십을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행보가 필요한데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혀 안 보여요. 그냥 어제도 14분 동안 저렇게 막 아니 뭐 동의하시죠 이런 얘기만 하면서 믿어달라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 느낌이 안 나요 아직까지. 네네. 예, 지금 뭐 검사 정치 느낌이에요. 초보 정치인인데 검사의 때를 벗지 못한 거죠. 네. 한동훈 대표가 대표로서의 이런 그릇이라든가 정치인의 이런 그릇은 없는 것 같고, 예. 검사로서의 하던 형태를 지금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